13년 동안 그는 단순한 게 이상이었다. 그는 가족이었다. 매일 아침, 매일 밤, 강인둥이는 주인의 목소리, 손길, 사랑을 충실히 기다렸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했다. 강인둥이는 새로운 곳, 집이 아닌 곳으로 데려갔고 그때부터 이상이 생겼다. 그는 먹기를 거부하고 움직이지 않았으며 매일 밤 울부짖었다.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점점 쇠약해졌고 그러던 어느 날 과거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이어진 일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충성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것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강인둥이는 그를 모르는 삶을 전혀 알지 못했다. 작고 서툰 강아지였던 순간부터 그의 세상은 한 사람, 김민수 주위에서만 맴돌았다. 김민수는 그를 키우고 훈련시키고 사랑해준 사람이었다. 13년 동안 그들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다. 민수가 어디를 가든 강인둥이는 그의 곁에 있었다. 그들의 일상은 단순했지만 깨질 수 없는 것이었다. 해가 뜨기 전 아침 산책, 부산광역시 바닷마을 고을의 한적한 골목을 따라 걷는 시간, 조용한 오후에는 아파트 발코니에 함께 앉아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강인둥이가 주인의 발치에 웅크리고 잠드는 평화로운 시간. 그것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집이었다. 하지만 집은 변했다. 웃음과 움직임으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조용해졌다. 익숙한 발소리, 그의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귀 뒤를 긁어주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것이 사라졌고 강인둥이는 왜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기다렸다.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고 귀를 쫑긋 세우며 민수가 들어오길 기대했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강인둥이는 며칠 동안 현관문 곁에 머물렀다. 몸을 뻣뻣하게 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믿기를 거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왔다. 완전히 낯선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민수의 아들, 김도현과 그의 아내, 이수진이었다. 그들은 강인둥이에게 부드럽게 말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강인둥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감정,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상자를 챙기고 가구를 옮기고 민수의 냄새를 지웠다. 그리고 그들은 강인둥이에게 목줄을 채웠다. 강인둥이는 저항했다. 발을 바닥에 단단히 딛고 움직이기를 거부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공황이 가슴을 채웠다. 이건 옳지 않았다. 이렇게 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강인둥이를 달래며 괜찮을 거라고 약속하며 차 뒷좌석에 태웠다. 강인둥이는 창문 너머로 집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울지 않았고 짖지도 않았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차 안은 조용했다. 도현은 백미러로 강인둥이를 보며 표정이 굳어 있었다. 상태가 좋지 않아 수진이 속삭였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도현이 한숨을 쉬었다. 달리 무슨 방법을? 혼자 거기 있을 순 없잖아. 이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강인둥이는 좌석에 웅크리고 몸을 뻣뻣하게 하고 숨을 얕게 쉬었다. 냄새도 공기도 모든 것이 달랐다. 민수는 어디 있는 걸까? 왜 돌아오지 않는 걸까? 차가 속도를 늦추며 새로운 진입로로 들어섰다. 눈앞에는 더 크고 낯선 집이 있었다. 집이 아니었다. 도현이 문을 열고 부드럽게 목줄을 당겼다. 이리 와, 흰둥이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강인둥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수진이 다음으로 시도하며 그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괜찮아, 흰둥이야. 여기. 안전해. 하지만 강인둥이는 안전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민수를 원했다. 몇 분이 흘렀다. 마침내 큰 망설임 끝에 강인둥이는 차에서 나왔다.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집 냄새는 이상했고 잔디는 다르고 바람조차 달랐다.
그는 도현과 수진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고 고개를 숙이고 꼬리는 축 늘어졌다. 그들은 새 침대, 신선한 사료 그릇, 깨끗한 물을 보여주었다. 부드럽게 그를 쓰다듬으며 위로하려 했지만 강인둥이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문으로 걸어가 그 곁에 누웠다. 민수가 돌아오길 기다렸다. 민수는 항상 그랬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다. 시간, 며칠이 흘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먹기를 멈췄다. 새 집에서의 첫날, 강인둥이는 사료를 건드리지 않았다. 도현은 신선한 사료를 그릇에 담아 그의 앞에 놓으며 다독였다. 자, 친구, 먹어야 해. 강인둥이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사료 냄새는 달랐고 그릇도 같지 않았다. 아무것도 같지 않았다. 그는 코를 낮추어 냄새조차 맡지 않았다. 수지는 그날 저녁 다시 시도하며 부드럽게 다가갔다. 이게 힘들다는 거 알아. 그녀는 속삭이며 사료 몇 조각을 손에 들고 내밀었다. 하지만 좀 먹어야 해. 그는 고개를 돌렸다. 도현은 한숨을 쉬며 얼굴을 손으로 문질렀다. 적응하는 중일지도 몰라. 하지만 강인둥이는 적응하지 않았다. 다음 날 사료는 그대로였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날들이 흐릿하게 지나갔지만 강인둥이의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현관문 곁에 누워 갈색 눈으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민수가 언제든 문을 열고 들어오길 기다렸다. 하지만 민수는 오지 않았다. 수지는 그릇에 다른 음식을 섞기 시작했다. 통조림 고기, 삶은 닭고기, 간식까지. 예전이라면 망설임 없이 먹었을 것들이었지만 그는 먹지 않았다. 그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한때 강했던 몸은 점점 가늘어졌고 갈비뼈가 늙은 털 아래로 드러났다. 털은 빛을 잃고 스스로를 돌보지 않아 칙칙해졌다. 그리고 울음이 시작되었다. 첫날 밤 그는 낑낑거렸다. 도현과 수지는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했다. 둘째 밤 울음은 더 커졌고 낮고 고통스러운 소리가 집안을 메웠다. 셋째 밤 그는 길고 애처로운 울부짖음을 냈다. 상실과 그리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의 소리였다. 도현과 수지는 침대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다. 저런 울음소리는 처음이야. 수진이 무릎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도현은 무겁게 한숨을 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그는 슬퍼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두터웠다. 하지만 뭘 할 수 있지? 먹지도 움직이지도 수진의 목소리가 끊겼다. 포기하고 있어? 도현은 일어나 머리를 손으로 훑으며 계단을 내려갔다. 강인둥이는 현관문 곁에 웅크리고 몸이 살짝 떨렸다. 그의 머리는 바닥에 닿아 있었고 눈은 피로뿐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로 젖어 있었다. 흰둥이야. 도현은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이러다 안 돼. 친구, 너 자신을 이렇게 할 순 없어. 강인둥이는 고개를 들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를 알아보지 않았다. 수진이 잠시 후 내려와 눈이 붉었다. 그녀는 강인둥이의 등에 손을 얹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걸지도 그녀는 속삭였다. 민수가 돌아올 거라 생각하는 걸지도 도현은 목을 삼켰다.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강인둥이는 그를 기다리며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수의사를 불렀다. 병은 아니에요. 수의사는 강인둥이를 진찰하며 설명했다. 신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걔도 사람처럼 슬퍼할 수 있어요. 그는 우울해요. 그래서 먹기를 거부하는 거요. 도현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좌절이 드러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의사는 바닥에 웅크린 강인둥이를 보았다. 계속 시도하세요. 손으로 먹여보세요. 시간과 인내, 사랑을 주세요. 가끔은 회복되지만 그는 망설였다. 가끔은 그렇지 않아요. 2주가 끝날 무렵 강인둥이는 거의 걷지 못했다. 체중이 줄고 걸음은 느리고 힘없었다. 매일 밤 그는 울었다. 수지는 소파에서 자며 그의 울음이 심해질 때 등을 쓰다듬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아무것도 그의 마음의 구멍을 채우지 못했다. 그러던 10일째, 변화가 생겼다. 도현은 집안의 무거움을 잊으려 휴대폰에 오래된 음성 메시지를 넘기다 몇 주 전 듣지 못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민수의 목소리. 한 달 전 수의사 예약을 상기시키는 짧은 메시지였다. 메시지가 재생되자 강인둥이의 고개가 올라갔다. 며칠 동안 축 늘어졌던 귀가 살짝 움직였다. 도현의 숨이 멎었다. 수진, 그는 속삭였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돌아보았다. 강인둥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갈색 눈은 더 이상 칙칙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거기엔 알아봄과 희망이 있었다. 수진의 손이 떨리며 도현의 전화를 잡았다. 다시 틀어줘. 도현은 버튼을 눌렀다. 민수의 목소리가 방을 채웠다. 안녕. 내일 흰둥이 예약 상기시키려고. 몇 시가 좋을지 알려줘. 말이 이어지자 강인둥이가 일어섰다. 쇠약한 몸은 비틀거렸지만 움직였다. 목소리가 이어지자 그의 꼬리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수진은 입을 막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맙서사, 그녀는 속삭였다. 도현의 목은 팽팽해졌다. 민수를 잃은 후 처음으로 강인둥이가 돌아오고 있었다. 도현과 수진은 서로를 보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거의 2주 동안 그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주변을 알아보지 않았다. 그는 사라지고 있었지만 이제 민수의 목소리가 전화에서 부드럽게 들리자 무언가가 변했다. 그의 꼬리가 다시 희미하게 흔들렸다. 며칠 동안 축 늘어졌던 귀가 살짝 움직였다. 한때 칙칙하고 멀었던 시선은 전화에 고정되었다. 수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다. 도현, 저를 알아보는 거야. 도현은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희망은 위험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시도했다. 음식, 위로, 수의사까지.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강인둥이에게 닿지 않았다.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그는 떨리는 숨을 쉬며 음성 메시지를 다시 틀었다. 안녕. 내일 흰둥이 예약 상기시키려고. 몇 시가 좋을지 알려줘. 강인둥이가 앞으로 나아갔다. 작고 불안정한 움직임이었지만 며칠 동안 반응이 없던 그에게는 모든 것이었다. 그의 코가 무언가를 찾듯 움직였다. 하지만 녹음이 멈추자 그는 얼어붙었다. 몸이 긴장되고 꼬리가 멈췄다. 그는 부드럽고 애처로운 소리를 냈다. 수진의 심장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를 찾고 있어. 그녀는 속삭였다. 강인둥이는 문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민수가 들어오길 기대했지만 집은 조용했고 그의 눈의 희망은 다시 흐려졌다. 그는 고개를 낮추고 쇠약한 몸을 바닥으로 천천히 내렸다. 귀는 다시 축 늘어지고 꼬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수진은 조용히 흐느꼈다. 충분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강인둥이는 더 나빠졌다. 잠시 회복의 기미를 보였지만 민수가 실제로 없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다쳐버린 듯했다. 도현은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자, 친구, 그는 속삭였다. 먹어야 해. 강인둥이는 반응하지 않았다. 수지는 근처에 쪼그리고 부드러운 음식을 숟가락으로 내밀었다. 한 입만. 자기, 그녀는 속삭였다. 제발. 하지만 그는 보지도 않았다. 갈비뼈는 더 두드러졌고 털은 칙칙하고 생기가 없었다. 체중이 너무 빨리 줄었다. 그날 밤 그는 울지 않았다. 새 삶을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더 이상 기운이 없어서였다. 도현은 침대에 앉아 침묵을 들으며 가슴이 두려움으로 조였다. 그를 잃고 있는 것 같아 그는 속삭였다. 수지는 담요를 꽉 쥐며 목이 아팠다.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해. 도현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그러다 미친 듯한 하지만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전화를 걸었다. 2번 울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받았다. 여보세요.
도현은 목의 덩어리를 삼켰다. 엄마 긴 침묵, 그리고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다. 도현아, 여자가 속삭였다. 오랜만이네. 도현은 눈을 감았다. 그의 어머니, 민수의 아내, 박영희 민수가 떠난 후로 많이 대화하지 않았다. 슬픔은 너무 무거웠고 상실의 무게는 둘 다 감당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제 강인둥이가 그녀를 필요로 했다. 엄마,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흰둥이에요. 상태가 좋지 않아요. 침묵, 그리고 조용한 흐느낌. 그럴까 봐 걱정했어. 그녀는 속삭였다. 도현은 목을 삼켰다. 오실 수 있겠어요? 잠시만이라도. 흰둥이가 엄마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는 코를 훌쩍이며 숨이 떨렸다. 내일 아침 일찍 갈게. 도현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끼며 숨을 내쉬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대화를 듣고 있던 수진을 보았다. 오신대. 그는 속삭였다. 수진의 입술이 떨리며 여전히 바닥에 누운 강인둥이를 보았다. 제발. 그녀는 그의 쇠약한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버텨. 강인둥이는 고개를 들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녀의 손길을 알아보지 않았다. 그들은 내일이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침묵과 함께 날이 밝았다. 수지는 소파에서 뻣뻣한 몸으로 잠을 깼다. 집은 가구나 소음이 없는 것처럼 텅 빈 느낌이 아니라 무언가가 사라져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강인둥이를 보았다. 그는 밤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이 조이며 조심스럽게 그를 살폈다. 그의 숨은 느렸고 한때 강했던 가슴은 간신히 오르내렸다. 한때 단단했던 발은 바닥에 축 늘어졌다. 이제 칙칙하고 생기 없는 털은 뼈가 드러난 몸에 붙어 있었다. 도현이 조용히 방에 들어와 깊은 인상을 지었다. 그는 강인둥이 곁에 무릎을 꿇고 쇠약한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안녕, 친구. 그는 속삭였다. 반응이 없었다. 도현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수진을 보았다. 곧 오실 거야. 수진은 목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버텨주길 바래. 그들은 무력감의 무게에 짓눌린 채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음식, 위로, 민수의 목소리, 재생까지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 이제 강인둥이는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30분 후, 차가 진입로에 들어섰다. 도현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문으로 갔다. 문을 열자마자 그의 어머니가 안으로 들어섰다. 나이든 여자는 눈이 붉고 손은 문틀을 잡으며 떨렸다. 그녀는 도현이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 않고 수진에게 인사하지도 않았다. 한 가지 질문뿐이었다. 흰둥이 어디 있니? 도현은 목이 조이며 옆으로 비켰다. 거실을 가리켰다. 어머니의 숨이 멎었다. 강인둥이를 보자 그녀는 양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오, 내 사랑스러운 아이. 그녀는 속삭였다. 강인둥이는 고개를 들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의 곁에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그의 털을 만지며 한때 강했던 연약한 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흰둥이야. 그녀는 속삭였다. 깊고 고통스러운 침묵. 그녀의 손은 떨리며 그의 얼굴을 감싸고 입술을 그의 귀에 가까이 댔다. 내 사랑스러운 아이,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그러자 부드러운 낑낑 소리. 수지는 숨을 들이켰다. 도현의 몸은 굳었다. 강인둥이의 귀가 움직였다. 늙고 쇠약한 흰둥이는 안도와 불신이 섞인 소리를 냈다. 그는 깊고 떨리는 숨을 쉬었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녀를 알아보았다. 도현의 어머니는 흐느끼며 그의 이마를 자신의 이마에 댔다. 내 착한 아이. 그녀는 속삭이며 눈물이 그의 털에 떨어졌다.
너무 보고 싶었어. 강인둥이는 또 부드러운 낑낑 소리를 내며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움직였다. 쇠약한 몸은 떨렸고 고개를 들려 애썼다. 도현은 재빨리 무릎을 꿇고 그를 받쳐주었다. 강인둥이의 갈색 눈은 감정으로 젖어 그동안 없었던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의 꼬리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입을 막았다. 도현은 손등으로 얼굴을 닦으며 목소리가 갈라졌다. 믿을 수 없어 그의 어머니는 살짝 물러나 강인둥이의 얼굴을 감싸고 민수가 하던 것처럼 엄지로 귀 뒤를 부드럽게 문질렀다. 알아, 아가, 그녀는 속삭였다. 너무 그리워하는 거 알아. 그녀는 몸을 숙여 그의 쇠약한 머리에 부드러운 키스를 했다. 하지만 이제 엄마가 여기 있어. 강인둥이는 깊고 떨리는 한숨을 내쉬며 항복과 위안, 다시 집에 온 듯한 소리였다. 그리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찾아졌다. 집은 조용했고 강인둥이의 희미한 숨소리만 들렸다. 도현, 수진,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바닥에 앉아 강인둥이를 둘러쌌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무릎에 쇠약한 몸을 기대고 있었다. 몇 주 동안 그는 먹기를 거부하고 위로를 거부하고 살기를 거부하며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무언가가 변했다. 그의 귀는 그녀가 말할 때마다 살짝 움직였다. 그의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더 이상 생기가 없었다. 그녀가 그의 칙칙하고 얇아진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자 그는 고통이 아닌 안도감으로 한숨을 쉬었다. 도현의 어머니는 한복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널 걱정시켰구나, 아가. 그녀는 속삭였다. 강인둥이는 조용한 낑낑 소리를 내며 갈색 눈은 이제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살아 있었다. 수지는 여전히 입을 막고 코를 훌쩍였다. 믿을 수 없어. 그녀는 속삭였다. 그는 사라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녀는 말을 마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모두 알았다. 강인둥이가 돌아왔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그는 여전히 너무 약했다. 거의 2주 동안 먹지 않아 갈비뼈가 피부에 닿고 근육은 쇠퇴했다. 곧 먹지 않으면 이 희망의 순간은 그를 구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터였다. 도현은 목 뒤를 문지르며 숨을 내쉬었다. 다시 시도해야 해. 그는 말했다. 그가 먹어야 해. 그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강인둥이의 연약한 몸을 쓰다듬었다. 내가 할게요. 수지는 재빨리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잠시 후 부드러운 된장국과 따뜻한 고깃국 접시를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도현의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강인둥이 앞에 그릇을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렸다. 잠시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 눈이 음식을 향했지만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리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 자기. 그녀는 속삭였다. 하지만 나를 위해 조금만 먹어줘. 아무 반응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음식을 조금 떠서 그의 코 앞으로 내밀었다. 그는 냄새를 맡았다. 도현의 심장이 뛰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음식에 반응했다. 그의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여전히 그것을 내밀었다. 자, 아가. 그녀는 속삭였다. 강인둥이는 망설였고 거의 2주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핥았다. 수지는 작은 숨을 들이켰다. 손으로 가슴을 잡았다. 도현은 긴장하며 목을 삼켰다. 그의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그래, 자기. 그녀는 격려하며 조금만 더. 그녀는 또 한 입을 떠서 내밀었다. 강인둥이는 그것을 핥았고 또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며 접시를 더 가까이 놓았다. 자, 아가. 나를 위해 먹어. 강인둥이는 천천히 몸을 숙이고 쇠약한 몸이 떨렸지만 민수가 떠난 후 처음으로 한 입을 먹었다. 도현은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숨을 내쉬었다. 수지는 한복 소매로 얼굴을 닦으며 크게 코를 훌쩍였다.
강인둥이는 천천히 씹었고 몸은 여전히 약하고 연약했지만 더 이상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계속 속삭이며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민수가 그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 말했고 그는 마지막 한 입까지 먹었다. 그릇이 비자 강인둥이는 머리를 그녀의 무릎에 내리고 꼬리가 아주 살짝 흔들렸다. 도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괜찮아질 거야.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응. 그녀는 속삭였다. 그럴 거야.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집은 다시 채워진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집은 애도의 장소가 아닌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도현이 먼저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눈에 졸림을 비비며 바로 강인둥이를 확인했다. 그리고 본 것은 그의 가슴을 조였다. 강인둥이는 더 이상 바닥에 축 늘어져 있지 않았다. 그는 깨어 있었고 여전히 약하고 연약했지만 알아차렸다. 한때 칙칙하고 생기 없던 갈색 눈은 다시 알아봄으로 가득했다. 도현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얼굴을 손으로 훑었다. 아직 우리와 함께 있구나, 친구. 그는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얇아진 귀 뒤털을 부드럽게 긁었다. 강인둥이는 그의 손길에 기대었다. 작고 미묘했지만 모든 것이었다. 문간에서 부드러운 숨소리가 들렸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눈에 눈물이 차며 서 있었다. 앉아 있어. 그녀는 속삭였다. 도현은 목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래. 그들은 2주 동안 그를 잃을 준비를 했지만 이제 그가 살아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다음으로 일어났다. 그녀는 조용히 방에 들어섰고 강인둥이가 그녀를 보자 꼬리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숨이 멎었다. 오, 자기의 그녀는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지친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너무 보고 싶었어. 그녀는 속삭였다. 강인둥이는 깊게 한숨을 쉬며 그녀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정말 여기 있어. 도현은 깊게 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래. 그리고 강인둥이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스스로 일어섰다. 흔들리고 근육은 떨렸고 몸은 약했지만 일어섰다. 도현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를 받쳤다. 천천히. 친구. 강인둥이는 부드럽게 헐떡이며 꼬리가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한 발, 또 한 발, 느리고 불안정했지만 의도적인 걸음이었다. 그리고 그는 사료 그릇으로 가서 망설임 없이 먹었다. 수지는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도현은 감정에 휩싸여 눈을 감았다. 그의 어머니는 부드럽고 눈물 어린 웃음을 냈다. 내 강한 아이. 강인둥이는 음식을 먹고 입술을 핥았다. 그리고 이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듯 돌아서서 어머니에게 가서 머리를 그녀의 무릎에 얹었다. 도현은 떨리며 숨을 내쉬었다. 정말 괜찮아질 거야. 수지는 그들 곁에 무릎을 꿇고 강인둥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코를 훌쩍였다. 치유할 준비가 된 것 같아. 그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그래. 그녀는 속삭이며 그의 머리에 키스를 했다. 준비됐어. 날이 지나며 강인둥이는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다. 걸음은 여전히 느렸고 몸은 여전히 마르지만 매일 강해졌다. 매일 꼬리는 더 흔들렸다. 그를 집어삼켰던 생기 없음은 사라졌다. 도현과 수지는 경이롭게 지켜보았다. 포기 직전이었던 늙은 개가 이제 조용한 힘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를 본 것은 그의 어머니였다. 강인둥이는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가 소파에 앉을 때면 그는 발치에 웅크렸다. 그녀가 밖으로 나가면 그는 따라가며 그녀가 사라지지 않도록 눈으로 지켰다. 그는 사랑했던 한 사람을 잃었다. 또 하나를 잃지 않으리라. 어느 오후 태양이 부산광역시 바닷마을 고을의 뒷마당에 황금빛을 들이우자 강인둥이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발코니로 걸어가 느리거나 망설이지 않고
자신감 있게 걸었다. 그는 어머니 곁에 서서 코로 그녀의 손을 찔렀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손가락으로 그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그는 조용하고 만족스러운 한숨을 쉬었다. 민수를 잃은 후 처음으로 그는 평화로워 보였다. 도현은 난간에 기대어 그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집에 온 것 같아. 수지는 뺨에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녀는 속삭였다. 그래? 그날 밤 강인둥이는 침대에 웅크리고 몸은 따뜻했고 마음은 가득 찼다. 그는 항상 민수를 그리워할 것이다. 그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겠지만 이제 그는 안전하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는 슬픔이 아닌 평화로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누군가가 돌아오길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들을 찾았다.